를 하시고 아까 자 보시면 58페이지 보셨죠? 58페이지에 아까 제가 2012 타경 19874 메모해 놓으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저번에 9번 10번 안 풀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요번에 이제 마무리 줄게 64페이지 보시면 소액보증금 기준권리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확정, 임차인, 전세권 5가지 있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또 뭐 있냐 전세권이 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말소기준 전세권은 전부여야 되지만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권리는 전부일 필요가 없다라고 밑에 써있죠. 굵은 글씨로 소액보증금 기준권리는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요게 보시면 어떻게든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 페이지 72페이지 예제 10번 쓰시면 되고 맨 밑에는 이제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액 임차인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면은 만약에 뭐 한 아파트에 예를 들어 아파트에 그러겠는데 어떤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10명이면은 경매 신청을 내가 채권 해소를 내려고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이 다 받아 나가면은 경매하는데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죠. 저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액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매각 대금이죠. 낙찰받은 매각 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빼고 2분의 1을 초과했으면 낙찰가 그 배당 재단에 쌓인 잔금의 2분의 1 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이 바뀌었어요. 주임법, 상임법.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게 언제 바뀌었냐? 2014년 8월인가 여기다 아까 적었는데 바뀌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경매하면서 뭐 2분의 1, 3분의 1 따질 물건이 없어. 실무적으로 거의 이런 게 없어요. 예,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게 뭐였냐면 잠깐만요. 채권자 보호. 요게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볼까? 낙찰 금액. 요게 중요하거든요. 주임법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문제가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뭐 레미안 아파트 뭐 600 뭐 1호를 낙찰 받았다고 할게요. 낙찰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지는 않겠지만 낙찰을 4,500에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경매 실행 비용이 이건 예예요. 뭐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임차인이 A와 B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500만 원, 뭐 2,50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액이라고 치고 4,500 낙찰 받았는데 경매 실행 비용 500만 원 내에 경매 실용 비용하고 뭐 필요한 거 다 털고 나니까 4,000이 남잖아요. 4,000 가지고 빚잔치도 해야 되고 소액 임차인도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4,000에서 2분의 1이 얼마죠? 2,000입니다. 2,000은 글씨를 이렇게 쓰면 잘 못 쓰더라고. 똑바로 써야지. 제가 집에서 모니터 했는데 아무리 판서를 많이 해도 글씨를 더럽게 못 써.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보러 대학 나왔냐고 그러는데 대학은 나왔습니다. 4,000인데 2,000 남잖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면 채권자 보호를 해야 되니까 2,000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4,000 중에 2,000 빼면 채권자
채권자가 먹을 수 있는 금액 2천 빼면 나머지 2천이 남아요. 2천을 가지고 요 A, B를 돈을 줍니다. 소액 임차인은 권리 순위와 상관없이 돈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건 채권자입니다. 임차인이 지금 물권화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물권이 아니고 물권화돼 있는 사람이지 물권이 아니에요. 주인법상 물권화 해놓은 거지 채권자예요. 그럼 2천을 가지고 하면은 안분배당을 하잖아요. 얘가 2,500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인법상 얼마 받을 게 있다. 그걸 떠나서 얘는 그냥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채권자 거 빼고 2천 중에 뭐 2명이면 1,000만 원일 것이고 3명이면 또 비례하겠죠. 2천 나누기 3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지 경매를 시작할 때 취지가 맞잖아요. 경매 신청권자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이 짓을 시작을 했는데 소액으로 앞에서 개떼처럼 20명이 다 털고 나가면 난 뭐 한 거야? 경매 실용비용 내야 되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6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이 규정은 그 오타 났죠. 법원이 아니고 법원 경매 사건에서 가장 임차인에 대한 대책임과 동시에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그 위에 보시면 2분의 1 초과한 경우에는 낙찰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최우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맨 밑줄 보시면 낙찰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밑에 관련 판례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뭐 안분배당 뭐 이게 그 얘기예요. 비례배당. 그렇게 보시면은 이 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이제, 자, 쉬는 시간에 표 잘 보셨나요? 페이지 65페이지. 65페이지. 표 잘 보셨나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진짜 정답 맞히셔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8월 1일,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가 8월 1일이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전입한 날짜가 뭐 7월 2일, 그 다음에 뭐 후순위 뭐 있겠죠. 그게 아니고, 선순위가 뭐가 있고요. 근저당이 잡혀 있고, 내가 이게 2013년입니다. 2013년. 근데 전입한 A라는 사람은 2015년에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65페이지에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예를 들어서 2015년 8월 이때가 전입했다고 칠게요. 대항력이 생긴 날. 이날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근저당 설정 날이 기준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는 분은 쉽지만 모르는 분들은 맛이 가요. 당연히 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2015년 때와 2013년 때는 엄연히 틀려요. 자, 볼게요. 6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2014년 1월 1일부터 있죠. 그 위에 칸을 보세요. 그러면은 2013년 12월 23일까지일 거 아닙니까? 그거 보시면 서울을 보세요. 보증금의 범위가 7,500일 때 2,500을 받아요. 자, 여기 보세요. 7,500일 때 2,500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불러주세요. 지금까지. 9,500일 때 뭐죠? 3,200 받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8천만 원을 보증금을 걸었어요. 이거 문제에 나올 거예요. 나오는 거 미리 답을 알려드린 거예요. 2014년에
근저당이 설정된 데를 전입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뭐 5월에 마찬가지로 근저당 설정된 데에 전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 위에는 2013년 12월 말 기준이고요. 요거는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15년. 보증금은 똑같아. 8천이야. 뭐가 틀리죠? 예. A라는 사람이 이제 보증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거 A라는 사람이고요. 요거 B라는 사람이에요. 뭐가 틀릴까요? 연도가 틀리니까 2013년에 근저당 잡힐 때 전입한 사람은 8천만 원을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전입을 전입 날짜를 안 적으셔서 답을 못 하셨구나. 전입이 여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헷갈릴 수 있었네요. 당연히 헷갈릴 수 있었네요. 2014년 8월에 A와 B가 전입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문제네요. 예, 당연히 답이 나올 수가 없네. 헷갈리네요. 예. 전입 날짜는 2014년 8월에 A와 B가 똑같이 했어요. 한 집에 주택에 뭐 101호 이분이 101호에 사시고 이거 102호에 사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받는 돈은 틀려. 예를 들어서 예. 똑같은 집은 아니고 이건 101호 소유주가 틀리겠죠? 여기도 소유주가 틀리겠죠? 예? 한 뭐 다세대 빌라 중에 소유주가 틀린 집인데 전입도 똑같이 했고 보증금도 8천만 원이 똑같은데 B는 근저당 시점이 2014년에 걸린 걸 보고 전입을 해서 8천만 원을 똑같이 걸었지만 9,500만 원 안에 들어가고 3,200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3,200을 받아가요. B라는 분은. 근데 저 A라는 분은 101호 이제 다른 소유주가 2013년에 근저당을 했기 때문에 적용 시점이 2013년이기 때문에 8천만 원이야. 예? 8천만 원인데 이때는 7,500이죠. 2,500 못 받아. 아예 적용 대상이 안 돼. 빵원. 예. 아니야, 이것도 아예 못 받는다니까. 코미디지 1년 사이에 역같네. 그 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걸 모르고 배당일 날 그 잔금 내면은 그 배당기일 통지서가 날라가요. 각 이해관계인 특히 임차인한테 채권계산서 이렇게 너 받을 거 쓰는 분들이 있어요. 쓸 이유가 없어요. 아웃이에요. 끝. 아웃. 예. 이거는 그 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근저당 시점이 아니고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권리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뒤에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를 미리 아는 게 아니고 배당일 날 아시는 분이 있고 배당일도 모르는 분이 있어. 임차인이 내 돈 내놔. 왜 내 돈을 안 내냐 임마. 막 욕 나오고 막 야 이 새끼 막 판사 나 뭐 나와. 판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이 이런데 어쩔 거야. 소재기 증명도 안 돼. 그거는 배당의 거리도 안 돼요. 나가. 그냥 나가야 돼요. 예. 근데 이걸 알겠냐고 사람들이. 내가 여기 살면서 이런 것도 모르지만은 경매 당할지 알고 그 중개업자한테 여기 경매 당할 집 맞죠? 확인하고 오냐고. 예. 근데 제가 배당일 날 딱 보고 나서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상가 임차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 설정을 안 하면 선순위지만 아웃되는 경우, 임차인이지만 근저당 시점이나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에 얽혀서 못 받는 경우. 가끔 보면요. 2015년에 입주를 했는데 진짜 가끔 보면 1995년에 근저당 잡아놓고 변제 안 하신 분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다이에 다이. 예. 아유 보세요. 이때
최우선 변제 95년이 어디야? 95년이면 서울이면요 3천만 원 이하 1,200이에요. 전세값으로 따지면은 그때가 예를 들어서 뭐 3천이다. 아유 세월이 몇 년인데 이게 지금 뭐 3천이 얼마 됐겠어요. 최소한 10배 때도 3억이고 그런데 이런 게 있다니까요. 가끔 보면 있어요 진짜. 그렇다고 뭐 계약할 때 전세난이 심각한데 경매 당할 거요? 할 수도 없죠. 근데 이제 얼굴을 보면 경매 당할지 안 할지 대충 느낌이 오죠. 깡통인지 아닌지. 극단적인 말씀 드렸지만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요거 인지하세요. 요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외우셔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시려면 플러스 확정된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개시, 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인데요. 이건 말소 기준 권리고 동그라미 친 빨간 거는 소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 권리예요. 엄연히 틀려요. 문제 풀면 알 수 있어요. 근저당, 저당, 전세권, 담보, 그다음에 확정된 임차인. 확정된 임차인이라는 거는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리고 전세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소 기준 권리는 전부일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만 소액 임차인 기준 권리에서는 전세든 전부든 일부든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냥 전세권이면 됩니다. 예? 요거 적어 놓으세요, 지금. 예, 거기다가 어디다 적어 놓으시냐면 거기다 적지 마시고 여기다 적으시면 돼. 68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권리분석 실전 문제 파트 2. 그 밑에 좀 공란이 있잖아요. 다른 거 쓰지 마시고 요렇게만 써 놓으세요. 예. 근저 전담 확정된 임차인.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고요.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 권리입니다. 예. 요거 써 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말소 기준 권리는 직접 쓰시고요. 예. 처음에는 이게 입에 안 붙기 때문에 요거를 써 놓고 보면서 푸시면 돼요. 예. 됐죠? 자, 지금 한 몇 분 남았습니까? 알겠습니다. 10분이요? 예. 자, 판서 이거 노트 다 하셨으면 자, 문제 풀기 전에요. 자, 그다음에 또 보실 게 자, 그러면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은 답이 나와 있죠? 표에 보시면 예? 표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주택 임대차 소액 보증금의 범위와 우선 배당금 한도 보고 살짝 답이 있어. 바로 밑에 줄 왼쪽에 보면 근거 뭐라고 써져 있죠? 근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담보 물건 설정일 써 있잖아. 쓰고도 모른다고. 여기 써 있다니까요. 법에 써 있잖아요. 딱 보면 몰라. 담보 물건 설정일 이게 뭐지? 그냥 왜 우리는 금액만 보인다고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 답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게 언제 시행된지 아실 수 있죠. 1984년 6월 14일부터 했다라는 얘기고 지역과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당연히 틀려지겠죠. 주택 가격은 올라가니까 보증금이 시대에 따라 틀려가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알아야 될 거는 사고가 많이 터진 게 2014년인데 2013년 거 가지고 울고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013년이 2010년부터잖아요. 맨 밑에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말일까지 그게 7,500 보증금 범위에서 2,500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서울이 9,500에서 3,200이다. 요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서울특별시 밑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이 있습니다. 또 광역시가 있고 기타 지역이 있고 이게 저를 보세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이거 뭐 나누는 게 되게 짜증나잖아. 이거 뭐하러 나누고 왜 외워야 되나. 공인중개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배당할 때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가요. 인천은 자 보세요. 페이지 보시면 2014년 1월 1일부터 보시면 서울특별시 있죠. 예? 밑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이 있어요. 뒷장 보면 인천이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 그러면 송도는 어디 있습니까? 송도. 아니 이거 말고 보실 필요 없이. 송도요. 연수구.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일까요? 기타 지역이에요.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보시면 수도 정비 배회법 중 과밀 억제권역 담보 물권 설정이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맨 밑에 그 첫 번째 칸 밑줄 보시면 연수구 송도 매립지 어쩌고 저쩌고 공유수면 매립빛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그랬죠. 제외. 그럼 결론은 같은 인천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연수구 송도 매립지와 그 다음에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기타 지역이에요. 앞 페이지 보실게요. 다시 65페이지. 그러면 보세요. 2014년 기준으로 수도권 중 맨 밑에요. 수도권 중 표 맨 밑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인천은 8,001대 2,700이죠. 근데 기타 지역은 얼마입니까? 4,501대 1,500이에요. 같은 인천인데도. 그래서 분류를 뒤에 해놨고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게 돈으로 걸렸을 땐 천당과 지옥이다. 야 인천이면 임마 뭐 8천이면 2,700 받지 뭔 개소리야. 아니야 1,500밖에 안 된대. 그거 배당 의의소를 제기해가지고 다 목 따버려. 목 못 따요. 여기 나와 있는 대표에. 판사 가라고 그래요. 공부 좀 더 하고 오라고. 예.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뒤에 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써 있잖아요. 66페이지 보시면 맨 윗줄 보시면 수도권 정비배획 과밀 억제권역하고 담보 물권 설정일이라고 써있죠. 답이 또 한 번 나와 있네. 담보 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한다. 2009년 1월 15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보시면 이제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 주임법도 마찬가지지만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이 다 됩니다. 뭐 무허가 건물이라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황주입니다. 주거는 용도를 따질 것이냐 현황으로 따질 것이냐 그러는데 주거로 실제로 살고 있는 부분이 영업하는 부분보다 많다고 판단이 되고 누가 봐도 그렇다면 주임법 적용 대상이 돼요. 현황주의.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 있냐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번에 못 푼 9번하고 10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이시죠? 68페이지 문제만 알려드릴게요. 9번, 10번 저번에 못 푼 거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풀지 마시고 68페이지 문제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소멸과 인수협을 답하라. 이게 우리 첫 강의 때 했던 거. 그렇죠. 첫 문제 파트 1. 풀어야지 이걸 풀어. 그 다음에 그건 당연히 찾고 그 밑에 보세요.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 권리를 찾고 지금 알려드린 거 5가지.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배당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럼 배당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면 지역, 그다음 연도, 지역, 보증금의 범위 그걸 알아야 됐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표 드린 거 있죠. 표 보세요. 이 문제를 푸는데 그게 65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 이거 하나 풀 때마다 표 보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연도하고 날짜를 직접 알 수 계속 보면서 하기 왔다 갔다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카피를 해드린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풀라고. 그럼 상임법에 관련된 문제는 왜 안 주세요? 푸는 건 똑같아서 요 지금 17문제는 주임법에 관련된 것만 한 거니까 이거 풀지 아시면 상임법에 관련된 걸 다 푸실 수 있고요. 자, 67페이지 보세요. 다시.
67페이지 보시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맨 윗줄 바로 밑에 사업자 등록 건물의 인도 모두 충족하라고 그랬죠. 환산 보증금 아까 말씀드렸고 주의 밑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과 사업자 등록 동일인 이것도 대항력은 마찬가지로 전입과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이 길부터 대항력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인법은 주인법에 비해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2008년 8월 21일 요때부터 이제 적용이 됐죠. 왜 주인법만 사람이냐? 상인들은 양아치냐? 우리도 살려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인법이 한참 후에 생겼어요. 그러면은 2008년하고 2014년하고 당연히 금액은 틀리겠죠. 서울, 수도권, 과밀 어쨌건요. 광역시 그 지역 그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지역에 세종자치시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제 책에 실어놓지 않았고 문제도 상인법에 관련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법률 적용 대상,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소액보증금 적용 대상이 아니고 써져 있죠. 환산 보증금이 만약에 2014년이면 서울이 4억 이하에 돼야 법률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써 있고 오른쪽 보면은 우선 변제 받을 금액, 임차인의 우선 범위, 정확히 말하면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나와 있고 오른쪽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최우선 변제 받을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법과 상인법이 이 정도만 해도 경매뿐만 아니고 공인중개사 하는데도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 뭐 월차임 전환율 15에서 11을 받겠다. 그건 나중에 책 보고 하시면 되고 쉬는 시간에 아까 9번 10번 문제는 제가 따로 풀어드릴 테니까 68페이지 있잖아요. 한 1, 2번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세요. 예. 1, 2번 두 문제 정도 풀면 되는데 제가 1번만 하나 풀어드릴게요. 1번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표 보세요. 표 보시면서 표는 좀 이따 하시고. 자, 서울 소재의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예?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뭡니까? 일단 그것부터 찾죠. 예, 됐죠. 그럼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 권리는 뭐죠? 그것도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오른쪽 공란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니까 맨 위에 말소 기준 권리라고 쓰셔야 되고 또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 권리라고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XX죠. XX. 그리고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해드릴게요. 임차인 배당 금액은 얼마죠? 99년 기준입니다. 99년. 그럼 표를 봐야겠죠? 99년 기준이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일 때 1,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대신에 그 이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배당 요구는 해야 되잖아요. 전입신고와. 그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3천 중에 1,200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근저당 시점이 1999년 10월 5일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2교시 마무리하고 3교시 때 섞어서 완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문제 정도 더 한번 풀어보세요.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예.